이 사진은 거의 한 10년 전쯤에 하셨다는 그 환자분께서 하셨다는 임플란트입니다. 보면 이거는 이제 나중에 뺄 수 있게끔 치아에 구멍을 형성한 후에 나사 구멍을 만들어 놓고 치아를 만든 거고요. 임플란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유지 관리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 임플란트가 일반 자연 치아 보철과 다른 점은, 자연 치아 크라운은 한 번 붙이면 뺄 수 없지만 나사를 풀러서 뺄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치아에 이렇게 홀을 형성해서 크라운을 만들고 붙인 후 필요할 때 여기 이재료를 제거를 하고 나사를 다시 풀러서 임플란트 크라운을 빼서 뭐 소독하고 다시 낀다든지, 혹은 문제점이 있으면 수정해서 다시 낀다든지,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 유지 관리에 있어서는 자연 치아보다는 임플란트 쪽이 좀 더 수월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보시면 속에 금속 메탈 세라믹으로 해놨는데 금속이 다 드러날 정도로 도자기가 이렇게 깨져 있고 이런데 다 갈려 있으면서, 실제 그 저희가 교합지라고 하는데 윗니와 아랫니가 물리는지를 체크해 보니까 전혀 물리고 있지가 않아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치아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크라운에서 생기는 문제점이 바로 이러한 문제점입니다. 이건 이제 또 다른 케이스인데요. 보시면 임플란트 도자기 했는데 이런 데 다 깨져 있고, 이런 데도 이만큼 원래 치아가 있었을 텐데 떨어져 나가고, 이제 오랫동안 쓰시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문제가 생겨 있는 크라운이었습니다. 이 치아는, 임플란트는 뼈 안에 굉장히 단단하게 잘 박혀 있었기 때문에 임플란트는 픽스처는 그대로 살리고 위에 어버트먼트와 크라운만 다시 그 컴퓨터로 가공해서 교체하는 치료를 했던 케이스여서 사진을 한번 띄워봤습니다. 그 치아를 그 컴퓨터로 가공한 그 커스텀 어버트먼트로 교체를 했고, 그 위에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이용해서 교체한 케이스였는데요.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구멍은 어버트먼트를 풀어낼 수 있는 나사 구멍을 미리 형성해 놔서 혹시 추후에 뭔가 유지 보수가 필요할 때 쉽게 제거를 할 수 있게끔 홀을 미리 형성을 하고 이제 크라운을 완성해서 다시 붙였던 케이스입니다. 모든 치과 치료가 그렇지만 환자분들 생각에서는 이제 한번 치료를 하면 손대지 않고 쭉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겠지만, 또 치료하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제가 치료하고 손 안 대고 그냥 쭉 갔으면은, 그게 대부분의 치과 의사들도 아마 그렇게 바랄 텐데, 실상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입안이라는 환경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혹한 환경이에요. 온도로 치면은 뜨겁다가 차갑다가, 단단한 게 들어왔다가 물렁한 게 들어왔다가, 이렇게 자동차로 치면 아스팔트 길만 계속 달리면은 그래도 자동차가 오래 쓸 텐데, 비포장도로만 계속 달린다면 아무래도 똑같은 자동차라도 수명이 다를 거 아니에요. 구강 내 환경은 거의 아주 그냥 지독한 오프로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구강 내에서 이제 오래 쓸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마모도 되고 뭐 깨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얘기하다 보면 환자분들은 안 아프면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안 아프지만 입안에 보면은 이거 문제가 많은데 싶은 경우도 있는데, 음, 나는 아프지도 않고 괜찮은데 왜 문제가 있다고 하지 하면서 오히려 저를 이제 이상하게 보시는 분들도 간혹 계신데요. 이제 사진 찍어서 보여드리면은, 이게 지금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솔직히 이렇게 사진 찍기 전에는 내 입안이 이런지 알 수가 없잖아요. 거울로 본다고 해도 잘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다 마모되고 깨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쩐지 혀 댔을 때 꺼끌꺼끌 하더라고요. 뭐 이제 그제서야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곤 한데, 어쨌거나 그 입 안이라는 환경은 굉장히 가혹한 오프로드이고,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를 제가 2년 전에 이제 치료를 했던 케이스인데, 이게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잘 썼으면 좋겠지만 10년, 20년 후에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장담은 못 하겠어요. 하지만 이제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필요할 때 빼서 관리 잘 하면서 최대한 오래 쓰실 수 있게끔 유지를 해야죠. 그리고 유지라는 건 처음 치료한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음,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는 게 이제 진정한 유지가 되겠죠. 이게 뭐 깨져 나가고 하는데도 안 아프니까 그냥 쭉 간다. 그거는 정확한 의미에서의 유지는 아닐 거고, 그래서 이제 치료하는 입장에서 바라는 유지 관리는 내가 치료한 상태 그대로 쭉 가는 게 이제 진정한 유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그 파크랜드인가 무슨 옷선전을 할 때 그 광고 카피 중에서 뭐 지금 처음 입어도 1년을 입은 듯한, 10년을 입어도 1년을 입은 듯한 옷, 뭐 그런 식의 광고 카피가 있었던 게 파크랜드인지 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냥 딱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처음 꼈을 때 1년은 아니고 한 6개월 쓴 듯한, 10년을 쓰셔도 6개월 쓴 듯한 그런 상태의 보철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크라운 쪽에서 생기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그 어버트먼트에 생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두 개가 똑같은 임플란트인데, 얘는 안에 이제 픽스처 안에 나사가 박혀 있고 그 위에 이제 이가 있는 상태고요. 얘는 지금 이렇게 하얀 게 이만큼만 있고 위에 검잖아요. 이 스크류가 여기서 탁 부러져서 이 안에 박혀 있는 상태입니다. 나사가 풀린 채로 계속 쓰다 보니까 나사가 흔들흔들 하면서 조만간 그거 힘을 못 견디고 그냥 부러져 버린 거고요. 그러면서 임플란트가 계속 아마 힘을 받아서 그랬을 텐데, 주변의 뼈도 이와 같이 이렇게 까맣게 녹아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은 보시는 것처럼 임플란트 픽스처가 이제는 그냥 쪼개진 사진이에요. 이거는 이제 인터넷에서 제가 참고한 사진이고요. 그 나사가 박혀 있고 임플란트 자체가 지금 가로로 금이 가 있는 게 보이시죠? 힘을 너무 많이 집중해서 받다 보니까 임플란트 자체가 이제 쪼개져 버리고 주변의 뼈가 다 녹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00년부터 2000년은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 임플란트가 막 활발히 시술이 되다 보니까 그때는 몰랐지만 10년, 15년이 지나면서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계속 생기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이런 키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EFR 키트라고 써 있는데, 상표 보시면 오스템 임플란트, 오스템은 다들 잘 아시죠? 오스템에서 파는 제품인데 이지 픽스처 리무벌 키트입니다. 그냥 제목 그대로 보면 쉽게 픽스처를 제거할 수 있게 도와주는 키트란 뜻인데, 오죽 그 임플란트 픽스처를 제거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으면 이제 이런 키트까지 나오겠어요. 이게 유지 관리가 화두가 되면서 최근 한 5년 전부터 이제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화두가 되고, 심었던 임플란트가 5년, 10년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니까 회사에서는 이런 것들까지 이제 만들어서 팔고 있는 상황이에요. 얘는 또 다른 키트인데, 얘는 ESR 키트, 얘는 이지 스크류 리무벌 키트인데, 아까 엑스레이에서 보셨던 임플란트 픽스처 안에 나사가 박힌 채로 부러졌을 때 그 나사 스크류를 쉽게 제거할 수 있게 도와주는 키트입니다. 이런 키트가 나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스크류가 부러진다든지 픽스처에 문제가 생겨서 빼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그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교합 조정을 충실히 한다든지, 나사를 한 번씩 풀었다 정기적으로 조인다든지, 아니면 치아 주변에 임플란트 주변에 플라그 같은 것을 깨끗이 제거하는 그런 관리가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병원에서 임플란트를 시술하시고 저희 병원에 뭔가 염증이 있다고 체크하러 잠깐 오셨던 분인데요. 보니까 뼈가, 제가 지금 이렇게 그리는 게 뼈인데 뼈가 높이가 지금 이렇습니다. 이게 하신 지 얼마 안 되셨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이쪽은 그나마 괜찮고요. 원래 이제 뼈는 임플란트 여기까지 이렇게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근데 지금 이런 데는 심은 지 얼마 안 됐다고 하셨는데 벌써 뼈가 녹고 염증이 생기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를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뼈가 녹아 있는 게 보이시죠? 왼쪽도 원래는 이만큼은 뼈가 있어야 되는데 벌써 이렇게 뼈가 다 녹았습니다. 임플란트 주변에. 그래서 이쪽은 당연히 이런데 플라그가 끼고 자연치아랑 다르게 임플란트는 나사잖아요. 게다가 뼈랑 잘 붙으라고 표면 처리도 해서 굉장히 면이 거칠거칠한데, 이게 뼈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뼈가 녹게 되면 자연치아보다 더 급속도로 뼈가 녹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임플란트는 처음에 뼈가 녹지 않게 이제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한번 이렇게 녹게 되면은 걷잡을 수 없이 이제 임플란트를 아까 말씀드렸던 뭐 보여드렸던 EFR 키트 같은 걸 이용해서 이거를 빼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지금 보시는 거는 임플란트 주변에 뼈가 녹았을 때 많이 플라그 같은 것도 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닦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이런 솔도 심지어는 나왔습니다. 저희 치과에 쓰는 핸드피스에 얘를 끼워서 회전을 시키면서 임플란트 주변의 나사를 깨끗하게 닦아내는, 어떻게 보면 솔인데요. 알브러시라고 솔인데 씁쓸하죠. 이제 이런 것까지 개발을 해서 이런 거를 이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게 이제 이런 상황이 오면은 안 되지만, 그러니까 모든 임플란트라는 게 항상 똑같이 유지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유지 관리는 필요하고 이런 걸 이용해서 관리를 해야 될 필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뭐 EFR 키트랄지 아니면 이런 알브러시나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임플란트 주변에 자연치아와 비슷하게 뼈가 녹는 일이 생길 수가 있고, 한번 녹으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플란트 주변은 임플란트 면 자체가 거칠거칠하기 때문에 뼈가 녹고 플라그나 치석 같은 게 붙기 시작하면 잘 떨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런 기구를 이용해서라도 깨끗이 닦아내고 더 이상 뼈가 녹지 않게 관리하는 작업들도 필요하겠죠.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오죽 임플란트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이 화두가 됐으면 이런 것까지 이제 최근에 이것도 나온 지가 얼마 안 된 제품인데요. 이런 것까지 출시가 돼서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관리를 해야 될 정도다. 그래서 생각보다 너무 이제 많이 심겨졌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유지 관리 문제가 현재 치과 의사들의 어떻게 보면 화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도 임플란트는 한 번 쓰면 평생 쓰는 게 절대 아니고요. 그냥 계속 치과에서 꾸준히 관리하면서 망가지기 전에 이런 걸 써야 되는 상황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체크를 잘 하고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임플란트 유지 관리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뭐 크라운 부분에 생기는 문제가 있다라고 했고, 그 어버트먼트 부분에 혹은 심어놓은 픽스처 부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뭐 이런 부분들 그 나눠서 말씀을 드렸고, 크라운이나 어버트먼트 부분은 뭐 교합 조정이랄지 아니면 크라운을 뭐 빼서 소독하고 뭐 다시 낀다든지 치아 주변의 잇몸 상태를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뭐 나사 풀림이 있는지 체크하고 나사를 한 번 더 조이든지, 뭐 이런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이 치과에서 체크할 때 이제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만 잘 지켜주시면 좀 전에 보여드렸던 가급적이면 써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정말 유용한 제품이기는 하지만
가급적이면 안 쓰고 싶은 EFR, ESR 혹은 R브러쉬 뭐 이런 것들을 안 쓰고 잘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입안에 꼈을 때 6개월을 쓴 듯한 10년이 지나도 6개월을 쓴 듯한 그런 보철물을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제 바람이고요. 항상 뭐 모든 치과 의사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치료한 게 입안에서 큰 탈 없이 10년, 20년 잘 유지되기를 바라면서 이제 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관리가 오래 쓸 수 있으려면 환자분들도 그만큼 치과에서 문자가 왔을 때 뭐야 하고 스팸 등록하지 마시고 꼭 챙겨서 정기 체크도 잘 해주시고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나 필요성을 느끼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이렇게 긴 내용 잘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서울 S치과 최승원이었습니다.